그 3학년 특집 저희 3탄인가요 오늘? 네, 3탄. 자, 3탄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확인 사항이라고 해서 네.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하는 질문 위주로 오늘 구성을 했는데 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질문. 음,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 지원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 저번에 우리 2탄의 마지막에 한번 물었는데 이제 너무 싫어. 싫어한다고. 예. 왜냐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당연히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이제 성적을 수치화한 부분, 정량적인 부분하고 네. 비교과나 교과 활동을 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죠. 네. 그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평가는 전형은 정성평가다. 이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잘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정량평가는 정말 숫자로만 수치화. 수치화, 네, 네, 좋아요. 정성평가는 어떤 질을 본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확실하네요. 자, 그래서 교과 성적을 단순 등급만 보지 않고 다른 학교 생활 등과 연계해서 평가를 한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가 좀 없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번인데 이걸 답해 줄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두 번째 하는 질문이 선생님 그럼 수치화하지 않으니까 네. 교과 성적은 중요한 거 아니겠네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제 뭐 어쩌라는 거야.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치화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학업 역량을 표시하는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입시 결과 우리 학생부 교과는 알겠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네, 궁금하네 이거. 네네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계속 연계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합격한 학생들 성적이 있을 텐데 네네. 그 만약에 1등급이야. 그러면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1등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 1등급이라고 하는 건 정량적으로 평가한 우리가 수치 데이터인데 네. 종합 전형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교과 성적이 좋더라도 그 다음에 최종 더 성적으로는 우수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거꾸로 거기 데이터를 보다 보면 내신 성적이 좀 낮은 학생이 이제 합격한 케이스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수치화된 것만 위주로 보려다 보니까 그 학생의 다른 역량은 거기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서 그런 부분 또 조심을 해야 된다. 광수 쌤은 대학 입학 사정관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성적을 이제 비교했을 때 성적이 좋긴 하지만 학생부 활동이 훨씬 더 좋은 학생들도 많이 봤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학생부 종합은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대로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 네. 거의 비슷한 걸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애들 가르쳐 보면은 성적 정말 비슷해요. 네. 우리가 사실 등급이 나뉜다는 건 네, 뭐 네. 문제 한 문제 차이로 뭐 나뉘기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래서 다른 비교과 역량, 네. 뭐 진로 적합성이라든지 이 학생의 인성적인 측면, 오히려 대학 와서 이 학생이 이 분야를 얼마나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떤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더 고민을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나 학생부 종합 성적을 볼 때는 한 개년도 보면 안 되고요. 네네. 한 3개년도 정도 묶어서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팁이네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전년도 성적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전년도 성적을 딱 놓고 3개년도 정도 보면서 네. 성적 변화를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성적 같은 경우에 대학별로 요즘은 분포도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분포도를 나타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조금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이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사례를 분포도로 표시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동그라미는 합격자고 네네. 그다음에 X는 불합격자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은 이것만 봐. 뭐냐? 국어 국문학과에 5등급이 합격했구나. 그렇죠. 이제 디테일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포도를 주는 이유는 디테일적으로 보지 않고 전반적인 이 지원자의 성향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 5등급이나 4등급 요 사이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엄청 뭐 학교에서 재능을 보였겠죠. 비교과 역량이 충분했으니까 그렇죠. 성적을 뒤엎었다는 사례거든요. 네네. 그렇게 봐주면 좋겠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 동그라미는 여기에 이제 분포를 하는 거죠. 보통은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네. 뭐 잘간 거는 맞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여기에 어떤 학업 역량이 보였다라고 하면 붙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분포도를 통해서 봐주는 게 필요하고 네. 특히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중국어. 러시아는 좀 독특한 것 네, 같네요. 어문 계열이거든요. 네네. 어문 계열에서 지금 보면 성적이 좀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죠. 나 이거 좀 뭔 것 같아. 그 러시아 학생. 러시아 학생. 러시아 학생인데 지원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게 보통 이 학생들은 외고 애들이에요. 외고. 네, 그래서 외고 학생이다 보니까 석차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네. 러시아 학생이 있었어 실제로. 아. 걔가 그 외대 러시아과를 갔어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쟁 끝냅시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4, 5등급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요거는 좀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희대 이제 어문 계열은 성적이 확 낮아지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종합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고 학생들의 그 특기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분석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에 요거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농어촌. 농어촌 사례들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3학년이니까 네네. 딱 이것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본 거는 옆에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농어촌 전형을 번갈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농어촌이다 보니까 사례 수가 어때요? 좀 적네요. 네. 네. 그래서 대상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사례 수가 좀 적지만 그래도 이런 분포도를 보면서 내가 어느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 네네. 그런 것들. 왜냐하면 비교과 역량은 사실 나밖에 모르거든. 그렇죠. 내 생기부에 들어있는 이 그 국어 국문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들은 내밖에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숫자 하나 가지고 내가 지원한다 안 한다는 아니다 네.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이거. 자, 저희 대학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광운대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을 합격자를 전체 분포도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고 네. 그다음에 학과마다 이런 분포도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근데 있다.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 요즘 그러니까 추세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거는 성적으로 딱 끊는 게 맞죠. 네네. 근데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런 경향성을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 심지어 어떤 모 대학은 그 일반 계고 학생자 수 그다음에 뭐 특목고 뭐 이렇게 학교 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게 입시 결과 자료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입시 결과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근데 대학별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북 그러니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요 결과가 입시 결과 사이트에는 없어. 그러니까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 대학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대학에 있는 가이드를 보시면 요 자료를 우리가 다 학과별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 말고 비교과잖아. 네네. 근데 이 비교과라고 하는 것도 대학마다 강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들을 보면 이 대학은 인성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구나. 이 대학은 진로 적합성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내 학생분은 어느 정도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내신 성적에서 좀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준비한 질문인데 네네. 이제 3학년 학생들까지는 이제 수상 경력을 한 학기 1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을 선택할까요? 상을 뭐 하나라도 있으면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데. 아니 그래 하나라도 좀 없으면 어떻게? 지금 많은 학생은 자,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단 이거였어요. 어떤 상은 진로 역량과 관련된 상이 아니야.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랑 좀 관련성은 없는데 대상. 대상. 이 상이 하나 있고. 고민되겠다 이거. 진짜. 어떤 상은 진로와 관련된 상인데 장려야. 어느 걸 선택하냐. 이제 그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요. 또 어떤 상은 이 대회 인원이 20명에서 내가 상을 받은 거랑 300명 정도면 이제 한 학년 전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명에서 받은 상이 있어. 어느 걸 선택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어느 걸 선택하냐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세 번째 쓰긴 했는데 어떤 역량을 이 대학에 어필하고 싶은 뭐 보이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역량. 그러면 어필하고 싶은 역량이 일단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내 생기부에서 나는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상이 있으면 또 그걸 강조하는 부분. 결국은 그냥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없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학생들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저희 뭐 대기업 사이트나 이런 많이 올려줍니다. 전화도 저희 상담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고려돼야 될 부분은 학생의 전반적인 생기부에 대한 우리가 그 평가 역량을 사실 그게 이해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뭐 전화 상담 5분 한다고 그 역량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기부를 잘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제일 잘하는 건 본인. 그다음 아시는 분은 담임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잘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에 하나 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기가 여러 개니까 그거 여러 개만 있다면 또 전략적으로 그것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 학기 한 개를 이제 수상을 이제 픽을 하고 만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얘 버리기 어려운데. 근데 만약에 제가 쓰긴 썼는데 만약에 수상 경력이 딱 들어가면 학생부 다른 영역에는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다라고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동기나 과정이나 느낀 점을 생기부에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혹시 그 대학이 아직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그 자기소개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풀어내는 게 학생한테 또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방법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다양한 정말 모든 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4가지를 한번 다뤄봤고요. 네네. 다음 시간 1시간이 더 남았는데 4탄. 네, 4탄 때는 이제 좀 더 지엽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마무리로 잡으려고 합니다. 3학년 학생들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좀 좋겠고요. 마지막에 혹시 질문이 또 있다면 우리 언제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마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